안녕하세요. GMX 디자인의 우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트럼프 월드 마린 79평형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저희도 이번에 이 아파트에 처음 인테리어를 하러 왔거든요. 이 아파트가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다른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있어서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두 가지 팁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파트는 아파트 내규상 확장 구간 내에 난방 배관을 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장을 했는데 난방 배관이 좀 심하게 터졌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난방 배관 설치를 못하게 한다 라고 아파트 내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칼같이 쫓겨납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오후 5시 조금 넘으면 경비가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자 나갈 때 정리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일정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야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점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으로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도가 좀 길었죠? 잠깐 현장 보고 와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이번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아파트고 마린시티 해변가에 바로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감재를 사용할 때도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현장입니다. 발레나 발페인트가 들어갔고 무늬목이 들어갔고 천연석이 들어갔고 원목 마루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반 타일로도 벽면 마감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박판 타일로 시공이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곳은 안방이 독특한 구조였고 화장실이 3개 그리고 나머지 방이 3개 있는 집입니다. 안방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가보시죠. 자, 제가 안방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서 있는데 기존의 모습을 보시면 이곳의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문은 없었고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하나의 전실 같은 방을 지나서 그 안에 안방이 있고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되는 구조가 조금 불편하다, 따로 방을 독립했으면 좋겠고 전실로 쓰던 방을 서재로 꾸미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바뀌어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기존에 이쪽에서 들어와서 중간으로 통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그 게이트를 활용해서 책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곳에서 책상을 놓고 따로 서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과 침대를 만들어서 침대를 따로 구매하시기보다 매트리스만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벽면 부분은 유에너스에서 나오는 수입 도배지로 해서 벽면에 아늑함을 주는 도배지를 붙였고요. 아래쪽에는 침대 프레임에 맞춰서 우드 느낌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안방을 설명드리고 안방 화장실로 바로 가시죠.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4명입니다. 아이가 2명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4명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양치를 한다든지 같이 아침에 씻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면대를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충분히 큰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세면대를 2개 넣어도 충분히 2명이서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고 욕실도 아이 2명이 들어가서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는 크기로 1000 사이즈로 욕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은 샤워실과 변기 공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특이한 게 있거든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힙 밴딩 세면대입니다. 또 하나는 청소 용감이 있는데 일단은 힙 밴딩 세면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청소 용감 설명을 이어서 갈게요. 힙 밴딩 세면대는 일체되어 있는 세라믹을 열을 줘서 밴딩을 시켰기 때문에 연결부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에 물
물때가 끼는 단점도 없고 세라믹과 일체감이 있어서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사각 모양이 아니고 타원 모양이라든지 조금 더 작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댓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 용광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장실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물건들이 올라가고 욕실 용품들이 놓여질 텐데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화장실을 만들 때 실사용하는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을 드리는 게 이러한 형태의 청소 용광입니다. 청소 용구를 욕실에 쓰고 나면 반드시 물에 젖기 때문에 걸어서 말릴 수 있는 형태와 안쪽에 넣어서 오여지지 않는 형태로 해서 추후 사용자가 사용을 하더라도 그나마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청소 용광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현관 쪽으로 가서 설명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79평형 현관답게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 공간까지 털어버린다면 훨씬 더 큰 현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왼쪽으로는 신발장으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 집의 고객님은 원래 이곳에 살던 분이셨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현관의 단점을 콕 집어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답답함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현관이라는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꽉꽉 차 있는 느낌이고 벽면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해서 개방감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발레나 페인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현관문을 포함해서 벽면, 신발장까지 같은 도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톤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가 되었고 제 왼쪽부터 전면까지 들어차 있던 신발장을 한 곳을 덜어내서 거울과 선반으로 오픈시켰고 신발장 하부도 들어서 현관에서 좀 들어봤을 때 조금 더 넓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관 설명을 마무리하고 바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의 기존 모습을 보면은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벽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벽이 막혀 있다 보니까 현관에서 들어올 때도 조금 답답하고 주방을 나갈 때 돌아서 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털어내고 세탁실과 보일러실이었던 부분을 확장을 해서 주방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GMS 디자인의 스타일로는 이쪽에 주방벽을 다 털 수 있으면 완전히 오픈해 버리는데 이번에는 벽이 남아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님께서 현관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주방이 보이는 게 싫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방에서도 현관이 보이는 게 싫어요 라고 하셔서 여기 공간을 오픈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탁실이었던 부분을 저희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방 라인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었고 거기 앞쪽으로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주방이 79평형의 주방입니다. 79평이다 보니까 주방도 굉장히 넓네 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실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주방 라인이 여기까지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79평형의 주방이야? 라고 의문점이 드는 정도? 라고 판단이 되어서 디자인적으로 주방이 넓어 보이게끔 만든 게 바로 제 우측에 있는 이 공간입니다. 주방의 가구의 색상이 우드톤인데 우드톤이 중간에만 있다 보니까 이 톤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면 주방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공간입니다. 어차피 이 공간이 식탁의 공간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식탁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선반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면서 여기 공간이 원래 분전함과 통신함이 있는 곳이거든요. 분전함과 통신함을 가리면서도 주방 가구가 연장된 느낌으로 같은 무늬목을 써서 여기까지 주방을 연장해 봤습니다. 주방이 여기서 끝났을 때의 느낌과 주방이 연장되었을 때의 느낌,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꼭 해야 된다고 밀어붙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주방이 훨씬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방까지 설명을 마치고 바로 거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는 내력벽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서 손을 대지 못하고 그 모양을 살려서 박판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실 공간은 도장과 원목마루 그리고 천연석으로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기존의 거실 공간이 여기서부터 제 뒤로 발코니 그리고 우측으로 발코니 공간이었고,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실 때 좀 추워요 그러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확정을 하더라도 바닥 난방 배관을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운이 좋게도 철거를 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버렸습니다. 현관의 벽면에 철거를 다 하고 보니까 기존 아파트 공사를 했을 때 적혀져 있던 하나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옵션 세대. 급하게 사무실로 가서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가지고 와서 보일러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확장 구간 전체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집의 확장 구간에 난방 배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춥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울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발코니 쪽에 단열이 안 돼 있다는 것과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 확장 구간에 단열을 새로 했고요. 보일러도 열량이 기존에 확장되기 전에 보일러 용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79평의 아파트가 확장을 통해서 80평 이상의 그러한 면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보일러 용량은 70평대에 맞춰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발코니 쪽에서 계속 식어버리니까 추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도 올려드리고 난방을 위한 단열도 새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거실 TV 쪽에는 저희가 벽면 도장으로 마무리했고 무늬목으로 선반을 만들고, 하부에는 무늬목과 천연석으로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하게 휘지 않도록 아트웍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실에서 현관 주방을 지나서 복도로 쭉 오게 되면은 복도가 굉장히 깁니다. 복도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밋밋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여기가 공용 화장실, 여기가 아이방 1, 아이방 2. 아까 제가 주방에서 말씀드렸던 세탁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 이 방은 2명의 아이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아이방 1은 침대방으로 해서 아이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침대 2개를 놓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커더라도 방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손잡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꼭 이거를 하고 싶다고 자라에서 손잡이를 따로 사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 문짝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달아놨는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방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손잡이를 한번 구성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라에서 사가지고 인테리어 하실 때 아이들 방 손잡이로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세탁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집이 79평인데 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안방 쪽에 2개가 있었고 아이방 지금 2개를 썼고 방 1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방은 런더리룸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우리가 세탁실을 빼서 주방을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탁실을 따로 둘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트럼프월드 마린에는 화장실이 3개입니다. 안방 화장실, 공용 화장실 하나를 두고 1개는 온전히 세탁을 위한 화장실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장을 다 했지만 여기는 발코니를 살려서 빨래 건조도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고, 여기 왼쪽에는 스타일러와 붙박이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끝판 화장실을 세탁실로 꾸며놨는데 완전히 화장실의 모습을 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변기하고 세면대는 누군가가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놨고, 샤워실이었던 이 공간에 나중에 세탁기가 들어가고 세탁용품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아래쪽에 간단하게 손빨래 할 것까지 고려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탁실 겸 런더리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공용 화장실까지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가보시죠.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요거 공간까지는 화장실 문짝이 여기 있어도 되지 않나 싶을 만큼 공간이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 요 공간에는 일반적인 화장실 크기만큼의 공간이 있고 세면대, 변기, 샤워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 요 공간 자체가 크게 넓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으셔서 세면대 젠다의 위쪽으로 따로 장을 두기보다는 그냥
그냥 오픈된 느낌으로 거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거울 매립하고 벽면에 조명으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욕실의 용품들이 수납할 장소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욕실장을 안쪽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마련을 해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 자체도 거의 건식으로 쓸 수 있도록 평평하게 들어왔고, 여기서 단이 한번 떨어지고 샤워실에서 단이 한번 더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물이 멀리 튀어가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전에 힙밴딩 세면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개짜리 힙밴딩 세면대도 있고 2개로 만들 수도 있다, 전체 길이가 정해져 있더라 해서 그 범주 안에서 요청하면 그 안에서는 만들어지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화장실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주방 거실쪽으로 나가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CMS 디자인은 디자인적으로도 하이엔드를 추구하지만 하이엔드에 앞서 항상 고객님들의 취향, 그리고 고객님들이 추후 어떻게 살아야 편리할지까지 항상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도 이러한 마인드 그대로 가지고 다른 현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